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3장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중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에 대해서 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조 시행자 등입니다. 제1항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라고 해서 1호부터 11호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리고 매입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난 시간에 읽어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4호는 지방공사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우리가 흔히 공영개발, 공공개발이라고 불리우고 이후 조항들에서도 시행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1호와 1호부터 4호까지 공영개발 방식의 시행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시행자 중 11호부터 11조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는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항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 시행자가 되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리고 6호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이 5호와 6호는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5, 6호는 그렇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7호부터 나오는데 7호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즉 500명 이상인 법인 중에서 과밀 억제 권역에 3년 이상, 그리고 학교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이고요. 8호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되겠고요. 9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는, 즉 그러니까 건설업자 개념이 되겠지요. 그리고 9호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 10호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11호가 있습니다. 11호는 1호 살펴봤던 1호부터 9호까지, 그리고 9호의 2 및 제10호 위에 읽어봤던 그 쭉 나왔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합을 제외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입니다. 위에 조합을 제외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범위 중 그 구성원이 참여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행자 요건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되겠고요. 줄여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하는데 그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항의 단서 조항이 무엇일까요? 1항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한다. 다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1항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1호부터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하는 자가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느 경우냐면 1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3호 도시개발구역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3항 지정권자는 제1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에 7호부터 10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 소유자가 5호에 있었죠. 그 토지소 5호에 있었고, 제가 시행자를 구분할 때 7호부터 10호는 따로 구분했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저렇게 구분된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때는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원칙은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게 되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지 방식의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앞에 살펴봤죠. 이런 경우에 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공영개발의 시행자들이죠.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차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세 가지고요. 이 구역의 전부에 대해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 할 때나 때와, 그리고 제1호부터 4호 일부를 할 때, 이러한 시행자들이 일부만 시행하려고 할 때, 1호부터 4호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르거든요. 1호부터 4호에는 정부 출연기관과 또 공공기관 중에 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부만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는 사업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 규정에 포함하고요. 그 중에 사업비의 7% 이하를 사업관리비로 책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5항 제1항 제2호부터 4호까지 공영개발 시행자 중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시행자들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 7호부터 기타 시행자들이죠. 이 시행자들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지정의 제한이 나오네요.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시행자들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요. 다만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6항.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 7호부터 11호 기타 사업 시행자들이죠. 이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상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시행자들이 시행할 수 있는 자들이 구역 지정에 제한하려고 할 때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조건이 붙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제한자와 협의하여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8항 지정권자는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시행자 변경이 되는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상이나 공사 등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세 번째, 시행자의 부도, 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번째,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까 단서 조항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그 기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지방시인 경우에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요. 9항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구역 지정의 절차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에는 띄워놨고요. 11항 제1항 제1호부터 4호 공영개발이죠.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시행자들, 이 자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행의 범위는 설계와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그리고 조성된 토지의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요. 공영개발 있을 경우입니다. 공영개발 방식일 때는 사업 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 12조 도시개발 사업의 위탁입니다. 위탁. 시행자는 항만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의 건설, 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2항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특징적인 출자기관 중 감정원이 들어갔습니다. 출연기관까지 하면 감정원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위탁 내용 자체가 토지 매수나 손실보상, 주민이주대책 사업 등 보상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한국감정원까지 들어가 있고요. 다만 정부 출자 기간에 주민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감정원은 이런 업무만 위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시행자가 1항과 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줘야겠죠. 위탁 수수료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4항, 제11조 1항 5호부터 9호까지. 자, 5호부터 9호까지는 토지 소유자 조합까지 포함이네요. 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입니다. 자, 조합은 시행자 중 6번째 항목이었죠.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항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나 공고 방법의 변경 등이 경미한 사항이 되겠고요. 3항 1항에 따라서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있는데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등에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텀에 동의를 했지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신청 전이면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항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죠. 14조 조합원 등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고요.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고요. 조합이 임원이 될 수 없는 요건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4항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조 조합의 법인경.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요.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하면 성립이 됩니다. 등기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요. 조합의 설립, 권리 의무 등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임원은 시행령 살펴보면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자,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 우리 도시정비법에도 조합이 나오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임원도 마찬가지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두게 돼 있죠. 그리고 조합 임원의 직무를 보면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자, 도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5항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도 대의원회가 있는데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의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회 두는 대의원의 수는 총수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입니다. 1항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위치, 지목,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3항 조합은 그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의 납부를 게을리할 경우 연체료도 부담시킬 수 있고요. 자,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또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자, 이제 지자체 힘을 빌리네요. 지자체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지자체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를 하면 자, 수수료를 줘야겠죠.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구역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까지 수립을 했죠.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시행자는 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자,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자,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런 의견 절차라든지 인가도 받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착오 누락으로 인한 사업 시행 면적의 정정이나 사업 시행 면적 10% 범위내 면적 감소, 증가는 아니에요. 증가는 중요사항이고, 그리고 사업비는 10% 범위 내에서 증감인 이러한 경미한 사항들은 인가 절차를 밟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경미한 사항에는 시행 면적의 증가는 포함이 안 되고 사업비의 증가는 포함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 실시계획의 고시.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자, 관보나 공보에 고시를 하고 시행자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자, 일반인에게 서류를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즉 실시계획 안에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서 인가를 받았다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자, 19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라고 해서
이 실시계획의 효과, 실시계획 승인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1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해서 의제받는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자, 2항을 보겠습니다. 자, 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자,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의제를 무조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고 해서 조건 없이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따른 해당 법률에 따른 서류를 준비를 해서 지정권자에 제출을 하면 자, 지정권자가 미리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요. 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5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자가 1항에도 불구하고 자, 1항은 뭐냐면 이 지금 19조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시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처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그리고 이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그때 이제 의제 받는 사항들에서 19조에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만약에 자, 이 지정 당시에 농지 전용 허가를 의제받고 싶을 때에는, 자, 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때가 아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도 의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농지 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경우는, 자, 사항에 따른 제한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7항 순환용 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도 되어 있네요. 자, 19조 의제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20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이러한 경우에는 감리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 즉 감리자는 자, 이런 업무를 수행한대요. 자, 시공자가 잘 시공하는지, 자, 자재를 잘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리자가 감독을 하게 되고요. 자, 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알리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자와 시행자가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에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자는 이런 업무들을 하는 감리자에게 공사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이런 감리자나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시행자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의 공고를 받은 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게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면, 자, 시행자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과 책임 범위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1조. 자, 시행자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시행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1항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자, 시행 방식이 3개 나옵니다.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그리고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고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대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 1호. 자, 11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 자, 공영개발 방식이죠. 이러한 시행자가, 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호. 혼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 공영개발인 경우는, 자, 기존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환지로 가거나 또는 혼용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자, 제1항 1호부터 5호까지 토지 소유자까지 그리고 조합을 제외한 7호부터 11호까지 시행자가 기존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고요. 자, 이 시행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행 방식은 총 3가지가 되겠죠. 자, 환지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혼용 방식으로 시행 방법이 구분이 되고, 자,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지가가 비싸서 그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자, 혼용 방식은, 자, 부분적으로 1호와 2호가 섞여 있을 때 혼용 방식을 사용하고요. 2항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자, 또 구분이 된대요.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는데, 분할 혼용 방식은 용어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 사업 시행 지구별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미분할 혼용 방식은, 자, 분할하지 아니하고 혼용해서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2항 1호에 따라서, 자, 분할 혼용 방식에 따라서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서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21조의 2. 순환 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 1항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 등을 세입자 등이라고 하는데요.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나온 거랑 똑같아요. 2항 시행자는, 자, 이런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 자, 순환형 주택이라고 하죠.
순환용 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사망,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저 거기서 계속 살래요.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해서 임대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혜택을 받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자, 21조의 3.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공급.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주거 및 생활시태 조사, 기초조사,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때 기초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 기초조사 내용에 주거 및 생활시태 조사와 주택 수요조사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고려하여서 자, 임대주택 용지를 건설 용지를 조성 공급하거나 아니면 직접 건설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을 보면 자, 역시 공용개발 방식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가 요청할 때 자, 이러한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등 이러한 자들에게 시행자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시행자가 되겠죠.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나 임대주택을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네. 이것도 도시정비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시행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계획이나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즉 1항에 따른 예외 규정이 되겠지요. 자,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안에 들어가는 수용 예정 인구가 3,000명 이하인 경우 환지 방식은 30만 5천명이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 공급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용지 수용 예정 인구가 40% 이상인 경우 그리고 1항에 따라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미만인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고 자, 2항부터 4항은 시행자가 그 주택 건설 공급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자, 우리 임대주택 용지나 임대주택을 사주세요 하면은 그거를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21조의 4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네요. 자, 오늘 제3장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중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행 방식 중 하나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